장현숙님이 보내오신 치욕스러운 집들이 사연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과연 최 과장님이 뭐라고 했는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최 과장님이 반말을 하며 은밀히 제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갑자기 최 과장님이라고 하니까 어색한데. 그래서 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그러니까 최 과장님은 전에처럼 오빠라고 하니까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곧이어 저한테 또 뭐라고 한지 아세요? 네 그 죽이는 엉덩이 생각나서 미치겠다. 안 되겠어. 너 당장 옷 갈아입고 와. 엉덩이 라인 드러나는 걸로. 이러더니 최 과장님은 과일 안주를 갖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술안주를 만드는 척 하다가 뭔가를 옷에 묻혔습니다. 어머, 음식이 옷에 묻었네 여보. 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 저는 곧바로 몸에 딱 달라붙는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곤 안주를 마저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김대리님이 저를 도와주겠다며 주방으로 왔습니다. 김대리님 역시도 최 과장님처럼 제게 속삭였습니다. 민지, 널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이야. 갑자기 연락처 바꿔서 내가 널 얼마나 찾은 줄 알아? 김대리님 왜 그러세요? 그땐 오빠라고 했는데 이젠 김대리니? 이 오빠가 네 신랑한테 어떤 사람인지 알지? 오빠 갑자기 연락 끊어서 죄송해요. 보시는 것처럼 결혼하게 돼서. 네 마음 알아. 나 이 무거운 사람이야. 걱정 마. 감사해요 오빠. 그런데 이때였습니다. 김대리님이 제 가슴을 빤히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난 입이 무겁고 넌 가슴이 무겁고. 오빠 왜 그러세요? 맞다, 가슴보다 더 무거운 건 엉덩이인가? 워낙에 크니까 아름답게 크잖아, 네 엉덩짝. 이건 무거운 게 아니구나. 탱탱한 거지 민지야. 이따 보자. 김대리님은 저한테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나서는 뻔뻔하게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로 돌아가더니 술을 마셨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어쩔 수 없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꽤 깊었습니다. 여자 직원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이젠 저와 남편 그리고 4명의 남자들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술에 취해서 거실 바닥에 그대로 뻗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뻗었고 저만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뻗은 줄 알았던 최 과장님이 남편 모르게 좀 이따 한쪽에서 은밀히 보자는 식으로 눈짓을 했습니다. 저는 그 눈짓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은 안방으로 비틀비틀거리며 안방으로 갔고 최 과장님은 김대리님을 챙기는 척했습니다. 김대리님을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간 거죠. 저는 어쩔 수 없이 뒷베란다로 갔습니다. 그러자마자 최 과장님도 뒷베란다로 왔습니다. 오빠, 저 가정을 지키고 싶어요. 그러자 최 과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난 기러기 아빠라서 인생이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이참에 가정을 깨려고 했는데 난 잘못돼도 괜찮아. 이판사판이니까. 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최 과장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이번 한 번으로 끝내주세요. 제발이요. 그리고 남편한텐 절대 비밀 지켜주시고요. 제 남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 과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끄러워. 일단 옷부터 벗고 전에처럼 후배 위 자세를 취해봐. 오랜만에 내가 네 그곳을 직접 벌려서 구석구석 살펴본 다음에 먹어줄게. 저는 이렇게 나오는 최 과장님 앞에서 그 어떤 반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말입니다. 저는 가정을 깨고 싶지도 않았고 또 제 과거를 남편에게 들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최 과장님이 원한 대로 옷을 다 벗고서 후배위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최 과장이 크고 두꺼운 손으로 내 그곳을 벌렸습니다. 역시 니년 이곳은 너무나 예쁘군. 최 과장은 곧바로 내 그곳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혀로 말입니다. 저는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최 과장님의 혀가 내 그곳으로 깊숙이 들어왔고 마음껏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너무나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 과장님이 또다시 말했습니다. 무릎 꿇어봐. 난 시키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자 최 과장님의 흉측해 보이는 물건이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뭐해? 어서 빨아. 네 입으로 어서 빨라고. 으흐흐흐흐흐.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이어졌는지 더 이상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치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저는 곧 최 과장님과 섹스를 하고 말았습니다.
혹시라도 제 신음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손바닥으로 제 입을 막고서 간신히 섹스를 끝냈습니다. 저와의 섹스를 마친 최 과장님이 뒷베란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엔 김 대리님이 있었습니다. 최 과장님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집을 나섰고 김 대리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럽다. 지금 씻고 할래? 아니면 내일 낮에 모텔에서 만날까? 저는 이런 상황을 절대로 내일까지 이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얼른 씻고 작은 방으로 갈게요, 오빠. 대신 이번 한 번으로 끝내주세요, 제발이요. 그러자 김 대리님은 자신은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라며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서둘러 샤워를 했습니다. 그나마 술이 약한 제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샤워를 끝내자마자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곤 어쩔 수 없이 김 대리님과 섹스를 했습니다. 김 대리의 적극적이고 부드러운 외모에 전 너무나 황홀해 홍콩을 몇 번 갔다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섹스를 다 마친 김 대리님이 이러는 거였습니다. 역시 네 몸이 최고야. 한번 가지고는 안 되겠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김 대리님은 내일 오후에 출장이 있다며 그때 모텔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자고 했습니다. 정말 그게 마지막이라면서요? 더는 요구하지 않겠다면서요? 저는 알겠다면서 안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 휴대전화 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최 과장님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일 점심시간에 집으로 오겠다며 말입니다. 게다가 저보고 집에서 알몸으로 있으라는 겁니다. 대신 이번 딱 한 번으로 끝내겠다면서요. 제 엉덩이가 너무 좋아서 오늘 한 번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겁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낸 뒤 메시지를 얼른 지웠습니다. 남편이 이 메시지를 보면 안 되니까요. 다음날 저는 낮에 집에서 최 과장님과 섹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른 씻고 김 대리님이 알려준 모텔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어쩔 수 없이 김 대리님과 섹스를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도 너무 긴장이 됩니다. 두 사람한테서 혹시라도 연락이 올까 봐서요. 여러분, 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될까요? 그런데 제겐 말할 수 없는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남편 더없이 순진하고 사람도 좋고 능력도 있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섹스에 관해서는 너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 과장님 오빠와 김 대리님 오빠는 이렇게 저를 협박해서는 저에게 치욕을 주면서까지 제 몸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두 명 모두 섹스를 너무나 잘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섹스를 했던 건데 이럴 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흥분이 됩니다. 이 오빠들과 강제로 당할 때마다 제 그곳은 흥건히 젖게 되고 잠시 후엔 줄줄줄 싸고 맙니다. 남편한테서 만족하지 못한 성적인 만족을 두 사람이 채워주고 있다는 걸 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박당해 너무나 괴로운 제 마음인데 제 몸은 은근히 두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될까요? 아니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협박에 응해야 할까요? 저는 뭐가 정답인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일산에 살고 있는 장현숙 님이 보내오신 사연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더욱 더 새끈한 사연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